당신은 왜 당신의 삶이 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지, 유독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고 비슷한 상처를 받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실은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오래된 속삭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힘이 욕망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아무런 판단 없이 깊이 들어주는 데 있다면요.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우리가 외면해온 충동들, 그리고 시간 속에 묻어버린 내면의 목소리들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짙은 안개 속에서 욕망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속삭입니다. 마치 결코 잠재울 수 없는 존재처럼 말이죠. 당신이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 속삭임은 느껴집니다. 예출하기 전 옷매무새를 다듬는 당신의 손길 속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조여오는 불안감 속에, 그리고 마침내 혼자 남겨졌을 때 온몸을 덮치는 기묘한 피로감 속에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언가 태고의 것, 원초적인 힘, 우리가 오랫동안 땅속 깊이 묻어두었다고 믿었지만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바로 그 공간으로 함께 내려가 보려 합니다. 욕망을 비난하거나 길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본 모습을 마주하고 겹겹이 쓰인 가면을 벗겨내고 마침내 그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그 안에 당신이 감히 만져볼 생각조차 못했던 거대한 힘이 숨쉬고 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당신의 일부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강렬한 충동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진 적은요?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 나머지 차라리 원하지 않는 척하며 스스로의 죄책감에서 살아남으려 한 적은 없으신가요? 모든 상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태어나는 바로 그곳에서 욕망 또한 함께 태어납니다. 칼 융에게 욕망이란 결코 피상적인 육체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욕망을 하나의 언어, 영혼에게 직접 말을 거는 신비롭고 고대적인 언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원초적이며 때로는 가장 위험하게 맥동하는 것이 바로 성적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스크린 속에서 상품처럼 팔리는 이미지나 대상화된 육체가 아닙니다. 융이 말한 욕망이란 온전히 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영혼의 깊은 허기입니다. 그저 그런 쾌락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내면의 공허함에서 비롯된 갈망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비로소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 처절한 외침을 느껴본 적 있나요? 바로 그런 종류의 욕망이 우리의 집착을 만들고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살아가는 가면, 즉 페르소나를 조각합니다. 융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당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당신의 동의도 없이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지, 자꾸만 자신의 관계를 망치게 되는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도
이상한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억압된 욕망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융은 리비도를 단순히 성적인 에너지로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리비도는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생명의 힘 그 자체이자 당신의 존재에 연료를 공급하는 창조적인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흐름이 억압되고 무시당할 때 바로 그 에너지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끊을 수 없는 중독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이 당신의 내부를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나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그렇게 신경 쓰이나요? 그 모든 것 뒤에는 사랑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은 당신의 안에서 당신을 태워버립니다. 억압된 욕망은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면을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 짓고 늘 침착하며 성공적이고 친절해 보이는 당신의 모습. 하지만 진실은 그 가면 뒤에 당신은 혼자가 되면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폭풍을 막기 위해 당신이 쌓아 올린 벽일 뿐입니다. 그 벽 뒤에서 너무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과 보여주는 것 사이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과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 사이에서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욕망은 조용히 지켜보며 힘을 키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이한 꿈이나 충동적인 행동, 혹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파괴적인 열정의 형태로 폭발하고 맙니다. 그 힘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획이나 책임감, 사회적 이미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힘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억압하고 부정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인정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살아가는 당신 내면에 숨겨진 장소, 당신이 느끼지 않는 척했던 모든 감정,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욕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효되며 당신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합니다. 이제 당신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내린 결정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조차 존재를 몰랐던 숨겨진 갈망에서 비롯된 결정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가장 불안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부정해온 바로 그 욕망이 종종 당신의 운명을 이끄는 진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믿지만 어쩌면 당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그림자가 당신 이야기의 진정한 작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던지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욕망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더 억압하지 말고 그저 지난 수년 동안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장 피하려고 애썼던 것 속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고 같은 종류의 마음 아픈 일을 겪고 똑같은 감정의 덫에 걸리는 걸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적인 운명입니다.
당신이 결코 치유하지 않았던 상처로 쓰인 보이지 않는 각본인 셈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융의 이 말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며 살고 있다고 믿는 동안에도 당신 안에 상처받고 잊혀지고 분노한 부분이 당신을 대신해 이미 모든 선택을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내면의 무언가에 의해 이끌려왔습니다. 그 무언가에겐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단순히 억압된 기억이나 트라우마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을 움직입니다. 특히 당신이 그것을 부정할수록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당신의 통제에 대한 집착을 눈치챈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고통을 예측하고 불편함을 피하려는 그 끝없는 욕구 말입니다.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위장입니다. 당신이 혼돈 위에 덧칠한 페인트일 뿐입니다. 그 표면 아래에는 두려움과 분노, 당신이 한 번도 이름 붙여본 적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이 잠잠할 때 왜 이름 모를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왜 어떤 기억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당신을 괴롭힙니까? 왜 혼자 있을 때면 때때로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융이 깊이 탐구한 또 다른 개념, 페르소나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쓰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미소 짓고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유능해 보이는 당신의 모습.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악의적으로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감옥처럼 느껴질 만큼 충분히 거짓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여줄 얼굴이 필요합니다. 위험은 당신이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미소 뒤에 비명이 있다는 것을, 효율성 뒤에 몇 세대에 걸쳐 이어진 탈진이 있다는 것을, 평온함 뒤에 감히 이름조차 말할 용기가 없었던 욕망이 묻혀 있다는 것을 잊을 때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리나 긍정적인 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은 상징과 패턴, 그리고 반복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방해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며 고통스러울지라도 익숙한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말을 걸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면 무의식은 당신의 증상을 통해, 당신의 실패를 통해, 당신이 결코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되는 고리를 통해 비명을 지릅니다. 치유되지 않은 것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고통스러운 것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답은 처참하면서도 지독히 인간적입니다. 당신은 치유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최초의 상처를 재현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이번에는 이야기가 다른 결말을 맺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각본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결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당신은 그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욕망,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몇 번이고 배신했던 것에 대한 조용히 타오르는 분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진실을 침묵시키고 영혼을 편집했습니다. 그저 세상에 맞추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 대가로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그 통증은 당신의 영혼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한때 느꼈던 모든 것으로 돌아와.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려면 가면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금지된 것을 욕망했던 당신의 일부, 질투에서 쾌감을 느꼈던 일부, 사랑받기 위해 거짓말했던 일부, 스스로를 증오하면서 미소 지었던 일부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 부분 또한 당신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단지 당신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억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통합을 통해서입니다. 당신 안의 빛과 그림자, 욕망과 겸손, 강함과 연약함이 모두 공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진짜 문제는 결코 욕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말하려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당신의 거부였습니다. 당신 안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설명을 원하지도 승인을 구하지도 규칙이나 기대를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날 것 그대로, 야생의 상태로. 이 힘에는 고대의 이름이 있습니다. 융은 그것을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로스는 노래에서 듣는 낭만적인 사랑도 영화에서 미화되는 성적 에너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생명의 힘, 문명을 일으키고 예술의 연료를 공급하며 자아를 산산조각 내는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환상을 벗겨내고 흔들림 없는 정직함으로 관찰된 욕망 그 자체입니다. 에로스는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속으로, 차마 뱉지 못한 말 속으로, 우리가 포기한 계획들과 우리의 영혼을 움켜쥐는 열정 속으로 스며듭니다. 에로스는 단순한 정욕이나 매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불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처럼 그것은 계몽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에로스가 억압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숨고 보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수능이라는 잔혹한 학살에서 살아남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불꽃이 반짝이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에로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으로 길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욕망은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당신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리비도의 변환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의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가 순간적인 쾌락이나 사회적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추고 대신 창조성의 엔진, 의미의 원동력, 진정한 삶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은 깊은 내면의 작업입니다. 당신은 가장 천하고 혼란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가져다가 묻어버리는 대신 그것을 정제하여 예술로, 용기로, 연민으로, 진실로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야망, 성공에 대한 굶주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아래에는 바로 에로스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당신의 진정한 목적과 연결시킬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검증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검증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당신의 욕망이 결함이나 죄가 아니라 당신 안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신호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불을 끄거나 당신을 삼키게 두지 않고 잘 돌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
당신의 힘이 있다. 만약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아마도 바로 그곳에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그 문턱을 넘으면 당신은 결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단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까? 가면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불안감, 혹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무언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진실은 당신을 바로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것은 모든 거짓된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혼돈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위안이 아닌 거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감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작은 신호, 즉 나는 이 내면의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는 당신 영혼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클릭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가닿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깊은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이 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지, 유독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고 비슷한 상처를 받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실은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오래된 속삭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힘이 욕망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아무런 판단 없이 깊이 들어주는 데 있다면요.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우리가 외면해온 충동들, 그리고 시간 속에 묻어버린 내면의 목소리들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짙은 안개 속에서 욕망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속삭입니다. 마치 결코 잠재울 수 없는 존재처럼 말이죠. 당신이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 속삭임은 느껴집니다. 예출하기 전 옷매무새를 다듬는 당신의 손길 속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조여오는 불안감 속에, 그리고 마침내 혼자 남겨졌을 때 온몸을 덮치는 기묘한 피로감 속에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언가 태고의 것, 원초적인 힘, 우리가 오랫동안 땅속 깊이 묻어두었다고 믿었지만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바로 그 공간으로 함께 내려가 보려 합니다. 욕망을 비난하거나 길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본 모습을 마주하고 겹겹이 쓰인 가면을 벗겨내고 마침내 그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그 안에 당신이 감히 만져볼 생각조차 못했던 거대한 힘이 숨쉬고 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당신의 일부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결코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강렬한 충동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진 적은요?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 나머지 차라리 원하지 않는 척하며 스스로의 죄책감에서 살아남으려 한 적은 없으신가요? 모든 상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태어나는 바로 그곳에서 욕망 또한 함께 태어납니다. 칼 융에게 욕망이란 결코 피상적인 육체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욕망을 하나의 언어, 영혼에게 직접 말을 거는 신비롭고 고대적인 언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원초적이며 때로는 가장 위험하게 맥동하는 것이 바로 성적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스크린 속에서 상품처럼 팔리는 이미지나 대상화된 육체가 아닙니다. 융이 말한 욕망이란 온전히 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영혼의 깊은 허기입니다. 그저 그런 쾌락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내면의 공허함에서 비롯된 갈망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비로소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 처절한 외침을 느껴본 적 있나요? 바로 그런 종류의 욕망이 우리의 집착을 만들고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살아가는 가면, 즉 페르소나를 조각합니다. 융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당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당신의 동의도 없이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지, 자꾸만 자신의 관계를 망치게 되는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도 이상한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억압된 욕망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융은 리비도를 단순히 성적인 에너지로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리비도는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생명의 힘 그 자체이자 당신의 존재에 연료를 공급하는 창조적인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흐름이 억압되고 무시당할 때 바로 그 에너지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끊을 수 없는 중독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이 당신의 내부를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나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그렇게 신경 쓰이나요? 그 모든 것 뒤에는 사랑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은 당신의 안에서 당신을 태워버립니다. 억압된 욕망은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면을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 짓고 늘 침착하며 성공적이고 친절해 보이는 당신의 모습. 하지만 진실은 그 가면 뒤에 당신은 혼자가 되면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폭풍을 막기 위해 당신이 쌓아 올린 벽일 뿐입니다. 그 벽 뒤에서 너무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과 보여주는 것 사이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과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 사이에서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욕망은 조용히 지켜보며 힘을 키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이한 꿈이나 충동적인 행동, 혹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파괴적인 열정의 형태로 폭발하고 맙니다. 그 힘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획이나 책임감, 사회적 이미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힘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억압하고 부정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인정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살아가는 당신 내면에 숨겨진 장소, 당신이 느끼지 않는 척했던 모든 감정,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욕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효되며 당신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합니다. 이제 당신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내린 결정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조차 존재를 몰랐던 숨겨진 갈망에서 비롯된 결정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가장 불안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부정해온 바로 그 욕망이 종종 당신의 운명을 이끄는 진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믿지만 어쩌면 당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그림자가 당신 이야기의 진정한 작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던지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욕망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더 억압하지 말고 그저 지난 수년 동안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장 피하려고 애썼던 것 속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고 같은 종류의 마음 아픈 일을 겪고 똑같은 감정에 더뎌 걸리는 걸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적인 운명입니다. 당신이 결코 치유하지 않았던 상처로 쓰인 보이지 않는 각본인 셈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융의 이 말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며 살고 있다고 믿는 동안에도 당신 안에 상처받고 잊혀지고 분노한 부분이 당신을 대신해 이미 모든 선택을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내면의 무언가에 의해 이끌려왔습니다. 그 무언가에겐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단순히 억압된 기억이나 트라우마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을 움직입니다. 특히 당신이 그것을 부정할수록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당신의 통제에 대한 집착을 눈치챈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고통을 예측하고 불편함을 피하려는 그 끝없는 욕구 말입니다.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위장입니다. 당신이 혼돈 위에 덧칠한 페인트일 뿐입니다. 그 표면 아래에는 두려움과 분노, 당신이 한 번도 이름 붙여본 적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이 잠잠할 때 왜 이름 모를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왜 어떤 기억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당신을 괴롭힙니까? 왜 혼자 있을 때면 때때로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융이 깊이 탐구한 또 다른 개념, 페르소나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쓰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미소 짓고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유능해 보이는 당신의 모습.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악의적으로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감옥처럼 느껴질 만큼 충분히 거짓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여줄 얼굴이 필요합니다. 위험은 당신이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미소 뒤에 비명이 있다는 것을, 효율성 뒤에 몇 세대에 걸쳐 이어진 탈진이 있다는 것을, 평온함 뒤에 감히 이름조차 말할 용기가 없었던 욕망이 묻혀 있다는 것을 잊을 때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리나 긍정적인 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은 상징과 패턴, 그리고 반복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방해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며 고통스러울지라도 익숙한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말을 걸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면 무의식은 당신의 증상을 통해, 당신의 실패를 통해, 당신이 결코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되는 고리를 통해 비명을 지릅니다. 치유되지 않은 것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고통스러운 것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답은 처참하면서도 지독히 인간적입니다. 당신은 치유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최초의 상처를 재현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이번에는 이야기가 다른 결말을 맺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각본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결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당신은 그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욕망,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몇 번이고 배신했던 것에 대한 조용히 타오르는 분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진실을 침묵시키고 영혼을 편집했습니다. 그저 세상에 맞추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 대가로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그 통증은 당신의 영혼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내가 한때 느꼈던 모든 것으로 돌아와.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려면 가면을 벗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금지된 것을 욕망했던 당신의 일부, 질투에서 쾌감을 느꼈던 일부, 사랑받기 위해 거짓말했던 일부, 스스로를 증오하면서 미소 지었던 일부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 부분 또한 당신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단지 당신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억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통합을 통해서입니다. 당신 안의 빛과 그림자, 욕망과 겸손, 강함과 연약함이 모두 공존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진짜 문제는 결코 욕망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말하려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당신의 거부였습니다. 당신 안에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설명을 원하지도, 승인을 구하지도, 규칙이나 기대를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날 것 그대로, 야생의 상태로. 이 힘에는 고대의 이름이 있습니다. 융은 그것을 에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에로스는 노래에서 듣는 낭만적인 사랑도, 영화에서 미화되는 성적 에너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생명의 힘, 문명을 일으키고 예술의 연료를 공급하며 자아를 산산조각 내는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환상을 벗겨내고 흔들림 없는 정직함으로 관찰된 욕망 그 자체입니다. 에로스는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속으로, 차마 뱉지 못한 말 속으로, 우리가 포기한 계획들과
우리의 영혼을 움켜쥐는 열정 속으로 스며듭니다. 에로스는 단순한 정욕이나 매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불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처럼 그것은 계몽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삼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에로스가 억압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숨고 보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수능이라는 잔혹한 학살에서 살아남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불꽃이 반짝이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에로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존중으로 길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욕망은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당신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과정을 리비도의 변환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의 가장 원초적인 에너지가 순간적인 쾌락이나 사회적 인정을 좇는 것을 멈추고 대신 창조성의 엔진, 의미의 원동력, 진정한 삶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연금술과 같은 깊은 내면의 작업입니다. 당신은 가장 천하고 혼란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가져다가 묻어버리는 대신 그것을 정제하여 예술로, 용기로, 연민으로, 진실로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야망, 성공에 대한 굶주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아래에는 바로 에로스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여 당신의 진정한 목적과 연결시킬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검증을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검증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완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온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당신의 욕망이 결함이나 죄가 아니라 당신 안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신호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불을 끄거나 당신을 삼키게 두지 않고 잘 돌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 당신의 힘이 있다. 만약 당신의 가장 깊은 욕망이 당신을 두렵게 한다면 아마도 바로 그곳에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마침내 용기를 내어 그 문을 열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그 문턱을 넘으면 당신은 결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일단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은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까? 가면을 쓰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불안감, 혹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무언가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진실은 당신을 바로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것은 모든 거짓된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혼돈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위안이 아닌 거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감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알고리즘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작은 신호, 즉 나는 이 내면의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다는 당신 영혼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클릭이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가닿는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깊은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이 늘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지, 유독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리고 비슷한 상처를 받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실은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오래된 속삭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진정한 힘이 욕망을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아무런 판단 없이 깊이 들어주는 데 있다면요. 위대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우리가 외면해온 충동들, 그리고 시간 속에 묻어버린 내면의 목소리들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짙은 안개 속에서 욕망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속삭입니다. 마치 결코 잠재울 수 없는 존재처럼 말이죠. 당신이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 속삭임은 느껴집니다. 예출하기 전 옷매무새를 다듬는 당신의 손길 속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것 같아 가슴이 조여오는 불안감 속에, 그리고 마침내 혼자 남겨졌을 때 온몸을 덮치는 기묘한 피로감 속에 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언가 태고의 것, 원초적인 힘, 우리가 오랫동안 땅속 깊이 묻어두었다고 믿었지만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바로 그 공간으로 함께 내려가 보려 합니다. 욕망을 비난하거나 길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본 모습을 마주하고 겹겹이 쓰인 가면을 벗겨내고 마침내 그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생애 처음으로 그 안에 당신이 감히 만져볼 생각조차 못했던 거대한 힘이 숨쉬고 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어보세요.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당신의 일부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나 강렬한 충동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진 적은요? 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한 나머지 차라리 원하지 않는 척하며 스스로의 죄책감에서 살아남으려 한 적은 없으신가요? 모든 상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처가 태어나는 바로 그곳에서 욕망 또한 함께 태어납니다. 칼 융에게 욕망이란 결코 피상적인 육체의 변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욕망을 하나의 언어, 영혼에게 직접 말을 거는 신비롭고 고대적인 언어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깊고 가장 원초적이며 때로는 가장 위험하게 맥동하는 것이 바로 성적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스크린 속에서 상품처럼 팔리는 이미지나 대상화된 육체가 아닙니다. 융이 말한 욕망이란 온전히 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영혼의 깊은 허기입니다. 그저 그런 쾌락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내면의 공허함에서 비롯된 갈망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비로소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그 처절한 외침을 느껴본 적 있나요? 바로 그런 종류의 욕망이 우리의 집착을 만들고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살아가는 가면, 즉 페르소나를 조각합니다. 융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정당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모습을 바꿀 뿐입니다.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어 당신의 동의도 없이 당신의 선택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는지, 자꾸만 자신의 관계를 망치게 되는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도 이상한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지,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억압된 욕망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융은 리비도를 단순히 성적인 에너지로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리비도는 훨씬 더 위대한 것, 즉 생명의 힘 그 자체이자 당신의 존재에 연료를 공급하는 창조적인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흐름이 억압되고 무시당할 때 바로 그 에너지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끊을 수 없는 중독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이 당신의 내부를 서서히 파괴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나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그렇게 신경 쓰이나요? 그 모든 것 뒤에는 사랑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은 당신의 안에서 당신을 태워버립니다. 억압된 욕망은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면을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미소 짓고 늘 침착하며 성공적이고 친절해 보이는 당신의 모습. 하지만 진실은 그 가면 뒤에 당신은 혼자가 되면 두려움에 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폭풍을 막기 위해 당신이 쌓아 올린 벽일 뿐입니다. 그 벽 뒤에서 너무 오래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과 보여주는 것 사이에서 당신의 진짜 모습과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 사이에서 분열됩니다. 그리고 그 균열 속에서 욕망은 조용히 지켜보며 힘을 키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이한 꿈이나 충동적인 행동, 혹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파괴적인 열정의 형태로 폭발하고 맙니다. 그 힘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획이나 책임감, 사회적 이미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힘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억압하고 부정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인정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살아가는 당신 내면에 숨겨진 장소, 당신이 느끼지 않는 척했던 모든 감정,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욕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효되며 당신의 삶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합니다. 이제 당신을 불편하게 할지도 모르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내린 결정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조차 존재를 몰랐던 숨겨진 갈망에서 비롯된 결정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가장 불안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부정해온 바로 그 욕망이 종종 당신의 운명을 이끄는 진짜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믿지만 어쩌면 당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그림자가 당신 이야기의 진정한 작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던지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의 욕망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더 억압하지 말고 그저 지난 수년 동안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 가장 피하려고 애썼던 것 속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당신은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왜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끌리고 같은 종류의 마음 아픈 일을 겪고 똑같은 감정의 덫에 걸리는 걸까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운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식적인 운명입니다. 당신이 결코 치유하지 않았던 상처로 쓰인 보이지 않는 각본인 셈입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융의 이 말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며 살고 있다고 믿는 동안에도 당신 안에 상처받고 잊혀지고 분노한 부분이 당신을 대신해 이미 모든 선택을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생각만큼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내면의 무언가에 의해 이끌려왔습니다. 그 무언가에겐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단순히 억압된 기억이나 트라우마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당신을 움직입니다. 특히 당신이 그것을 부정할수록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당신의 통제에 대한 집착을 눈치챈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고통을 예측하고 불편함을 피하려는 그 끝없는 욕구 말입니다.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위장입니다. 당신이 혼돈 위에 덧칠한 페인트일 뿐입니다. 그 표면 아래에는 두려움과 분노, 당신이 한 번도 이름 붙여본 적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이 잠잠할 때 왜 이름 모를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왜 어떤 기억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당신을 괴롭힙니까? 왜 혼자 있을 때면 때때로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융이 깊이 탐구한 또 다른 개념, 페르소나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쓰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미소 짓고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유능해 보이는 당신의 모습.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악의적으로 거짓된 것은 아니지만 감옥처럼 느껴질 만큼 충분히 거짓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여줄 얼굴이 필요합니다. 위험은 당신이 그것이 가면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시작됩니다. 미소 뒤에 비명이 있다는 것을, 효율성 뒤에 몇 세대에 걸쳐 이어진 탈진이 있다는 것을, 평온함 뒤에 감히 이름조차 말할 용기가 없었던 욕망이 묻혀 있다는 것을 잊을 때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리나 긍정적인 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은 상징과 패턴, 그리고 반복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를 방해하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공황 상태에 빠지며 고통스러울지라도 익숙한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말을 걸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면 무의식은 당신의 증상을 통해, 당신의 실패를 통해, 당신이 결코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되는 고리를 통해 비명을 지릅니다. 치유되지 않은 것은 반복됩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고통스러운 것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답은 처참하면서도 지독히 인간적입니다. 당신은 치유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최초의 상처를 재현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이번에는 이야기가 다른 결말을 맺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각본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면 어떻게 결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마주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당신은 그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욕망,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몇 번이고
배신했던 것에 대한 조용히 타오르는 분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진실을 침묵시키고 영혼을 편집했습니다. 그저 세상에